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천리안 위성 관련한 기사를 놓고 평평지구를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1월 29일 포털 기사들에서 IT면을 보셨다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천리안 위성의 관측 영상이라는 주제로 기사들이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위성과 사실상 그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평평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기사를 건너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것을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기사 중에서 제가 하나 잠깐 발췌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기사의 전문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배경화면 영상으로 저희 사진으로 띄워서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읽지는 않겠고 약간 서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한국 시간 오전 5시 37분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위성 2호가 2A호가 지구의 모습을 보내었다. 천리안위성 2A호는 발사 후 약 17일 만에 목표 정지궤도 36,000km에 올랐으며 한 달 동안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한 후 기상 탑재체의 경통 커버를 열고 1월 26일에 첫 영상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자, 내용은 평범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의 서두 부분을 보면서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라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한 달 좀 덜 전에 봤었던 1월 2일이네요. 1월 2일에 올라온 그 이상한 놈 오드맨의 그 스텔라 데이지호의 진실과 평면 세상이라는 영상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 2A호가 아니라 그 전에 발사되었던 그 천리안 위성 다른 전 버전 그 발사와 관련된 음모론 제기였었는데 사실 이 스텔라 데이지호 2017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도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월호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약간 미제 사건으로서 떠돌고 있는 형상인데 이 스텔라 데이지 관련해서는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발사되는 것하고 그것이 바다로 추락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 비밀적 그 세계 정부 이 세력에 의해서는 글로벌리스트 그들 세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밀 엄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 로켓 발사체가 실질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타겟 지점인 해역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하고 또는 사람들이 거기에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헛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이를테면 마이 삼각지대다 또는 버뮤다 삼각지대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수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실제로 저러한 제가 이제 배경화면으로 깔아서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온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것 자체가 사기극일까요? 제가 이제 그 사진들, 일련의 사진들을 이제 좀 여기서 띄어서 보내드리는데 기사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구의 사진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형태로 그 구체가 나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인공위성에서 이런 걸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리가 이보다 멀어야 될 것입니다. 즉 그 아폴로 17호에서 찍었다는 그 사진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그 사진도 그렇습니다. 그 달로 가는 과정에서 찍힌 것이요. 그리고 또 달 뒷면에서 인공위성이 지구 사진을 찍는다 할 때는 그 온전한 형태로 지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완전 달에서 찍은 것 마냥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일단은 의문사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최근에 그 나사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죠. 지구가 이렇게 완전한 축구공 같은 공 모양이 아니라 이 적도면이 그 자전의 작용에 의해서 불룩 튀어나와 있다. 소위 말해 벌지가 있다. 튀어나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1960, 70년대 이래 지금까지 쭉 나사가 고수하고 있는
완전한 동그랑땡 지구인 모습이 또한 찍힌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기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색깔 같은 부분은 그 옛날 버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뭐 해상도가 올라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이 포토샵 기술이 그만큼 향상이 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영상, 이런 식의 사진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구 위성이라고 하죠. 이제 기구에 인공위성을 달아서 그 풍선에 달아서 띄우는 것이요. 거기서도 찍을 수 있고 또는 고공을 나르는 비행기에서도 이런 정찰 사진 같은 것을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그 배율 조정과 포토샵 효과를 가미해서 이런 사진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심지어는 완전한 포토샵으로도 만들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상 유럽 우주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미국 모든 합작하는 그런 우주국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편집 노하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구의 세계를 사실로 주입하기 위한 또 다른 세뇌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 두 번째 기사에서 또 하나의 단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밑에 있는데 천리안 위성 2A호는 천리안 위성 1호에 비해 공간 해상도가 4배 향상된 전지구 영상을 10분 간격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를 발생시키는 빠르게 성장하고 이동하는 대류운의 발달 여부와 발달 정도를 실시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태풍은 태풍의 중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집중 관측할 수 있게 되어 예측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간 해상도와 더불어 채널 수가 증가해 구름, 산불, 연기, 화산재 등의 탐지와 분석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이 헛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려서 반박하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지금까지 한국의 기상청이 엄청나게 국민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욕을 처먹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기상청이 아니라 너희는 차라리 구라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항상 빗나가는 예보를 많이 해왔었죠. 그 예보 기술이 왜 그렇게 떨어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제 인공위성이 없어서 우리한테 한국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기상 관측을 할 수 있는 전담 기상위성이 있으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진짜로 이걸 갖췄으니까 이제부터 올 여름에 제대로 예보를 하는지 비 예보, 눈 예보, 또 안개 예보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사실 저는 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그렇게 많이 뛰어놓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또는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관측의 정확도라는 것은 일기예보의 정확도라는 것은 인공위성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 날씨 예보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상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여하는 부분조차도 사실상 기구위성, 풍선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날씨 예보 정확도 향상, 어떤 재해 예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것은 대국민 선동이다. 이거는 하나의 사람들에게 거짓 위안을 안겨주는 또 이렇게 우리가 정부로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올바로 쓰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바로 쓰는 것은 인공위성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올바로 쓰는 것은 불가능한 우주 탐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고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용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되지도 않을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한 달 탐사라든지 또는 뭐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한없는 예산들을 쏟아붓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잔치를 하고 공무원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 나라의 한국 사람들은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로 연계시켜서 탄압을 하고 또 유튜브에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평평지구의 영상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것을 진짜 뉴스라고 인식을 못하고 어떤 정치 카테고리의 가짜 뉴스와 하나의 동일시 그런 취급을 하면서 또 이제 보수 진보 노름 속에서 이런 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가짜 과학에 속지 않는 것, 가짜 인공위성에 속지 않는 것은 그 어떤 보수 진보 노름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보수라고 해서 자기 세금을 이런데 헛된 일에 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진보라고 해서 자기 세금을 뜯기고 헛된 데 탕진하는 것을 보면서 왜 분노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 거짓 우주에 대해서, 거짓 우주 달 탐사라든지 인공위성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를 요구하고 또 분노하는 부분은 동병상련,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하자면 그 정치에 대해서만 한국 사람들은 과잉 감정 소모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다분히 연계되어 있고, 말하자면 경제와도 정치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여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치라는 것을 움직이는 실체와 핵심 세력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21세기에 정치를, 개별 국가의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그 지역 국가의 표심을 행사하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더 큰 세계 정부라고 불리는 그 비밀 정보 세력들이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루미네티 프리메이슨들이 정치의 막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볼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를 안겨주면서 그들에게 정작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그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값싼 유흥거리에 탐닉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무지몽매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 그들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세계 정보가 수립된 후에 완벽한 노예화를 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막후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국가라는 개념이 또 국경이라는 장벽이 세계화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명목하에 희박해지고 이제 퇴색되어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당면한 그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놔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해야 되겠죠. 거짓 우주, 거짓 인공위성, 거짓 달 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고 거대한 예산을 써서 이 정부가 국민을 속여서 그런 눈먼 돈을 가지고 거짓된 일을 하고 꾸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언급하고 사람들에게 계도시키고 이것을 공론화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인공위성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주제가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 인공위성 관련된 영상은 아닌데 미국의 유명한 플랫 어서 중에 한 분인 랍 스키바라고 하는 분이 올린 영상을 제가 하나 자막 작업을 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 처리된 영상인데 약 10여 분, 11분 그 정도 좀 넘는 영상인데 거기에 나사가 연도별로 제시한 또는 이제 일본 우주국 등에서 만들어낸 그런 가짜 달 영상, 지구 사진, 지구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품평하는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흥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보신 후에 제가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마무리 정리를 한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용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샷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And number one, we know the Earth is round because we have photographic evidence. The photographic evidence. You know, you would think this would be the slam dunk for the Globe Camp. Unfortunately, it is anything but that. In fact, the more you look into the issue of alleged photographic evidence, honestly, the worse it gets.
Here's a clip from my introduction to the topic that I gave at the Edmonton Flat Earth Conference. And in the process of looking around in videos, I stumbled across this guy right here, Matthew Boylan, right? And he has this whole presentation where is it a painting or is it a picture? And along those lines, I started to think about that. And the thing that all of these photograph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all artwork. And take a look at that, the top two especially. That's not a photograph of wine glasses and bottles of wine. That's a painting, photorealistic painting. The bottom four images are actually done by a friend of mine. The bottom left is, none of those actually are sculptures. The bottom left is a painting of a sculpture, and the other ones are drawings. Okay? Now, yeah, I said the same thing, right? You look at that and you say, wow, and well, let's put it a little bit into perspective here. Which do you think is harder to paint? Yeah, I mean, just looking at the wine bottle ones, or any of them really, I'm like, the ball earth right there pales in comparison artistically. So I started to think about what this guy's talking about, his stand-up routine. I'm going, I gotta say, he makes a compelling case. Well, they come right out and tell you, actually. I'm a visualization scientist. I basically try to come up with ways of explaining complex science stories through the visuals and developing artwork and illustrations that actually can help explain the science story to people. For decades, popular culture and shows like Star Trek inspired a generation of scientists by envisioning what space might look like. But wait, what does space actually look like? Heart nebulas, celestial collisions, a bird's eye view of the Milky Way, astronomers are charting the outer reaches of the cosmos and bringing back jaw-dropping images from telescopes like Hubble and its infrared cousin Spitzer. If you look down at the bottom of that Milky Way image, you'll see these two words: artist concept. This sweeping image of the Orion Nebula actually looks like this. And the TRAPPIST-1 star system, the latest discovery of 7 potentially habitable exoplanets that made national headlines, it's really only a box of gray and white pixels. You see, space art is part of NASA, and it has been since before we went to the moon. Just something to think about. So is this just one more piece of space art? Good question. This picture was allegedly taken from Apollo 17, and it is by far the most powerful sphere of influence ever found in a single image, pun intended. But is it authentic? Well, first you have to determine if the Apollo programs were legitimate. If this is new to you, I'd suggest you watch these videos right here. Then spend a lot of time on the website aulis.com, AULIS.com, and look at all the evidence that is presented there, which more than suggests that the Apollo program was a fraud. Now, as a former NASA fanboy myself, I have to say that was a really hard pill to swallow. But over the last few years, I've become more than convinced that we never went to the moon. And this belief was only further solidified the more I began to analyze the pictures allegedly shot on the moon. I have to say, I don't think they counted on Photoshop. Because you can take these images into image processing software such as Photoshop, adjust the contrast, and see stuff like this. Strange masks and rectangular boxes around the Earth. I even found one on the Apollo 17 mission itself, right here on the NASA website, Scientists on the Moon. Click on this picture right here. Supposedly the same mission, same guys that took the picture of the most famous picture of our Earth. I'm going to do save image as, and let's see, Apollo Moon, let's call it Apollo Moon 17. And I'm going to open that in Photoshop. Okay, I'm going to zoom in on the Earth. I'm going to go to Image, Adjust, Levels, and I'm going to bring the levels up. Uh-oh. Why is there a square box around the Earth allegedly taken from the scientists on the moon in Apollo 17? And people wonder why I don't trust NASA. That's why I don't trust NASA. I mean, they're always out there saying, Rob, everybody's trying to show you stuff from space, and you keep rejecting it. This is why I reject it. These guys are liars. So, I mean, if we never went to the moon, then this picture is not real. Since then, they've put out many more what they call blue marble alleged photographs of our Earth
The problem is they're all vastly different. The continent sizes change from year to year. The colors change. There's no consistency. The most famous one of the blue marbles was the one done in 2002. But if you take it into Photoshop and start zooming in on it, you begin to see where clouds were replicated using the clone tool. I mean, even its creator, Rob Simmons, admits it is Photoshop, but it has to be. And when you look into time-lapse videos, it's just as bad, if not worse. Here's the one that got me questioning everything. You can check it out on the JPL website. Supposedly, it was shot from the Galileo space probe back in 1990. Well, I mean, the first thing that caught my attention was none of the clouds are moving. I could take my camera outside, point it up at the sky for an hour, speed it up in my computer, and see the clouds doing all kinds of stuff. But on that day back in 1990, this didn't happen anywhere in the world. And NASA and JPL are bad enough, but the stuff coming from other countries isn't any better. In 2008, this video was put out allegedly shot from a Japanese satellite. Besides looking pathetically amateur, where are all the stars? I mean, look, we get all these images from Hubble, right? Space is full of stars, beautiful colors, nebula, stuff like that. Every time we watch a sci-fi movie, you know, the planets are hanging there against the backdrop of zillions of stars. But when it comes to any alleged satellite imagery of our Earth, we never see any stars. Even HD footage like this, you can beef up the contrast and look. I mean, HD's got a lot of information. There's no information in this video for stars. I mean, it sh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but it doesn't. Later, I saw this video from 2011. I think it's supposedly from a Russian satellite. And it also allegedly represents a real time lapse of one full day of the Earth. And when I compare this with the one from 1990, both again full day time lapses, the striking difference becomes obvious. I think what we're seeing here is merely the advancement in computer animation technology over the course of about 20 years. And here's an example of that technology. This is 100% CGI and admitted to be such. And then we have what I call the bozo Earth of 2015. And just like back in 1990, once again, the clouds aren't morphing. You can back it up, freeze frame it, go back and forth with it. You'll see the clouds aren't morphing, changing, or anything. They are just following the ball as it rolls around in a time-lapse animation. And don't even get me started on all the problems with this moon. I've got longer videos that deal with that. So if we put them all together, once again, when it comes to time-lapse videos, just like the still imagery, there's no consistency.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 was finding doctored imagery and or stuff openly identified in the fine print as being a composite image or some form of CGI. The question is, why? Suffice to say, we simply cannot trust imagery from NASA or any other nation's space agency. It's all garbage. And the sad part is it's only going to get worse because computer software just keeps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For instance, Andrew Kramer from Video Copilot just released this plugin for After Effects. Alright, so there's a lot of really cool things that you can do with this plugin, and you'll be even more amazed when you see how fast and easy it is to use. So, there you go. You just can't trust what's coming. You know, they say,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Well, I mean, if someone continues to believe a proven pathological liar, well, then they're an idiot. So, you know, I'm saying let's not be idiots here. These people have proven themselves time and time again to be fraudulent. Once you realize the Apollo program was bogus, start looking into the space shuttle program. There's a lot of interesting things about that. And then, of course, start looking into the ISS.
And you got to ask yourself, if we know for a fact that they faked stuff in Apollo, and we've got reasonable doubt about some of the space shuttle missions, and more videos coming out exposing the ISS with footage just like this, there's lots of stuff out there. There's some really good YouTubers out there who have been watching these guys like a hawk and pulling down footage like this. These people are lying to us with our money.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 day they're lying to us. So yeah, when you've got so many videos exposing what's going on up there as a fraud, I'm sorry, but the so-called photographic evidence simply is not that compelling, especially if you actually take the time to look into it. Thanks so much for watching.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presentation. If you did, please subscribe to my YouTube channel, like the video, and share it on your favorite social media sites. There's a lot more to come, so stay tuned and we'll see you back next time. 영상 내용 잘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자막 작업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얀색으로 처리하면은 잘 안 보일 것을 감안을 못하고 하얀색 글씨를 적용했는데 다음부터는 파란색이나 다른 좀 적절한 이제 색깔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셨더라도 좀 감안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인공위성이 지구상의 각종 궤도에 얼마나 많이 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약 10,000개 정도 또는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 궤도상에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수만 개의 우주 파편들, 소위 말해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 흩뿌려 놓은 각종 로켓 엔진이나 그런 각종 기구들이 파편들이 거기에 궤도에서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헐리우드 영화도 하나 나왔었죠.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주 공간에 나가면 그런 인공위성들이 빽빽이 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하나 쏘아 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하나의 나라의 위신을 세우는 것이고 국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의 개수가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하게끔 지금 언론이 조장하고 또 여론이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인공위성의 숫자가 국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주 개발의 역사가 길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도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바로 인도라는 나라가 우주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 나라이고 거기 물리학도 굉장히 첨단으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IT 업계, 한국에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은 인도 계통의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데도 인도 사람들 많이 이제 채용해서 일을 하고 또 그만큼 그들이 실력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그런 공학이나 또 우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인도라는 나라가 핵무기 빼고 또 이제 우주공학 빼고 나면은 시체인 나라라고 해도 저는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문명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퇴색될 만큼 아주 형편없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의 수준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화장실이 부족하고 또 있는 화장실도 관리가 안 돼서 그야말로 노천에서 여자건 남녀노소건 모두 대소변을 보고 다니고 또 이제 강이나 호수나 해변이나 어디나 이제 사람의 인간의 배설물, 거기다 또 심지어 소들도 돌아다니니까 각종 인간과 짐승의 배설물들로 범벅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조선의 구한말 시기와도 비슷하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우리 조선도 상당히 심각했었다라고 하죠. 19세기 서양의 외교관들이나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와서 봤을 때 이게 공중 변소가 태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곳곳에 말똥, 소똥, 사람똥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결한 환경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도라는 나라도 지금 100년 전에 한국의 수준의 공중위생의 관념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후진국은 아니었던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와 각종 과학의 업적들을 남겼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시대에는 이제 세계 최초의 소위 철갑선이 만들어지고, 또 그 어떤 그 관련된 그 화포라든지 뭐 비격 진천내 신기전 이런 식으로 군사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나라였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지금의 인도처럼 그렇게 문화적으로 미개해져 버린 것입니까? 물론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해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소위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서 OECD, 지금도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 들어가가지고 걸핏하면은 뭐 스위스 무슨 뭐 유럽의 나라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한국은 형편이 좀 나아진 것은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인권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인도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죠. 하지만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이 없이 그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발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또는 중국,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스위트가 장악한 나라들도 그렇고 세뇌 기법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을 백성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은 주로 종교로 세뇌시킨다든지 종교 플러스 마약을 가지고 세뇌를 많이 시킵니다. 마약, 술, 뭐 성 이런 부분을 조합해 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취하게 만들어 놓고 권력자들은 그 백성들에게서 등골을 빼먹어서 거대한 부를 착취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종교 조직들이 받아가지고 상납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바티칸으로 흘러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부들이 대대로 그 뭐 산업 개발 시대에 그 산업화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경제가 고도화되는 시기를 거쳐서 지금에 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자금과 어마어마한 재정 부분들이 그 블랙아웃 그 어떤 이제 그 검은 예산으로 처리되어서 권력자들의 수중에서 엉뚱한 데 쓰이고 있으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미국은 물론 그런 부분에서 헐리우드와 또 디즈니 그리고 나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군사 부문으로 전용되는 것들도 상당히 이 나사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민간 부문으로 이를테면 그 스페이스 X 계획 같이 또는 버진 갤럭틱 같이 민간 부분에서 우주 개발하는 쪽으로 이양되고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 재정이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우주 헛짓을 지원할 만큼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행몰이를 위해서 각종 영화들, SF, 사이파이 영화들을 뽑아내어서 그것으로 또 이제 대중의 주머니를 털어대죠. 우리가 보는 이런 사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사진이 아닙니다. 이 사진들은 아폴로 계획 이래로 계속해서 이 인류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둥근 지구 우상인 것입니다. 둥근 지구가 어떻게 해서 우상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궁금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 나무, 철 또는 뭐 어떤 다른 광석들, 그런 광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세워지는 우상들이 있고 또 그려지는 우상이 있고 또 벽화 같이 그런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천주교에서 섬기는 마리아나 또는 예수상 같은 것들,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형상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 만들어내는 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도 우상으로 전통적으로 삼아왔었고 지금은 지구를 둥근 구체 이거 자체를 우상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쳐다보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둥근 지구가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사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에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그림들, 소위 말해서 명화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 많은 그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었던 로마 카톨릭의 화가들이 있죠. 그들은 성모상을 그리고 십자가, 피에타, 이제 예수가 마리아 품에 안겨서 죽어 있는 모습, 또는 뭐 아기 예수, 천사,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려서 대중의 그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해낸 작품들, 조각들과 그림들과 각종 건물들은 이 현재에 와서는 로마 카톨릭의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또 동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호가로 하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에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우상은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구본을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지구본 하나씩 없는 집이 없었고, 학교에 가서 교실에 가도 지구본 놓여 있고, 그리고 가는 곳곳에 지구본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TV를 켜도 드라마에서도 지구본 나오고, 특히 뭐 외국 영화에서는 항상 지구본 나오는 장면 많이 있고, 그 영화사 로고에도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거 나오고, MGM인가요? 그런 식으로 지구본이 엄청 사람들의 이미지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깨닫고 알았다는 것보다는 항시 그렇게 보여주니까 집에 가도 지구본이 빙글빙글 돌고, 교실에 가도 지구본 있고 하니까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순 그런 거라서 지구가 평면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은 거의 세뇌 비슷하게 나의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되어버린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학습했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 굉장한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습된 지식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 이성적인 사고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뇌의 무시무시한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공산국가에서 살고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수령님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북한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접촉했을 때 완전히 신생아와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다른 자유체제로 찾아와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생활상으로 조금 터득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좀처럼 안 바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세뇌된 것, 집중적으로 세뇌 학습을 받은 부분은 성인이 되어서 웬만한 의지를 가지고는 교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뇌의 무서움이고,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들의 통제국가 건설을 위해서 매우 잘 활용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나사라든지 한국의 모든 과학과 관련된 단체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미지 공작을 잘 쓰고 있습니다. 요새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배우고 자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굉장히 그 우주나 외계인과 관련된 만화들과 또 캐릭터들, 그런 것들이 붐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좋아했었고, UFO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라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공작들과 심지어 어린애 장난감이라든지 만화에도 모두 스며들어 있는 둥근 지구 사상에 의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세뇌가 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뇌라는 것은 그 세뇌시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 시간에 비례해서, 세뇌당한 시간에 비례해서 깨어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세뇌에서 빨리 깨어나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세뇌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세뇌돼서 풀려나는 것은 참으로 빨리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세뇌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가 세뇌되어서 멍청하게 바보같이 살았다는 것을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은 세뇌에서 금방 풀려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런 엉터리 같은 만화 같은 사회에서, 국가에서 족쇄에 보이지 않는 족쇄에 채워서 살았던 주제에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뭔가 지성과 양식이 있고 나는 똑바로 된 사람이라고
개 중에도 나는 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세뇌에서 안 풀리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근지고 세뇌에서 풀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의심해보라는 것이요. 의심. 내가 과연 어려서부터 배운 상식이다시피 배운 그것이 나의 학습된 그 지식이 그리고 이미지로 주입된 이 둥근지구 형상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걸 사심 없이 받아들일 만큼 이것은 올바른 지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찾아보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앞서 인용하면서 보여드렸던 랍스키바의 그 영상에 나오다시피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평평지구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바다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또 하늘에 대해서, 땅 밑에 대해서 각종 지식들을 넘나들면서 그야말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래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지구 물리, 천체 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많은 지식들을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사이에 다 터득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유튜브 상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올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영상들의 7, 8할, 8, 9할 정도는 영어로 제작되어 있는 미국 사람 영상들이고 또 제가 영어 실력이 그렇게 남들보다 대단히 탁월한 것은 아니어서 자막을 가지고 떠듬떠듬 듣는 정도이지 제가 그냥 프리토킹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서 저는 상당히 제약된 환경 속에서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첨단 문물이라든지 최신 유행 같은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독 이 플랫 어스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폐쇄성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 관련된 이슈, 평면지구 관련된 이슈로 몇몇 동료 크리스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느꼈던 점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은 정보의 양으로 승부 본다기보다는 알아도 한두 가지라도 똑바로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편지구를 제가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 구절 중심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기틀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성경 중심적으로 평평지구를 이야기를 하면 크리스찬들은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틀을 가지고 있죠. 상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할지라도 문자적 해석을 항상 우선시하는 것이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의 그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을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해 왔었고 그러나 이 평평지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줄 알고 지구는 둥글지만 성경에는 평평하다 그렇게 약간의 꼬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다 알아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결론을 지은 사실은 지구는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평평하게 되어 있고 우주라는 것은 이 창공 아래 귀속되어 있는 존재이지 어떤 빅뱅이나 다른 어떤 성운 가설이라든지 모든 진화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평지구를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고 또 몇 퍼센트가 아직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와서 들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입장으로 이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비난을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다 같이 속은 입장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오다가 이제서야 이 평평지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이제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입장인데 누가 누구를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있지 않다면은 평평지구에 대해서 제 아무리 많은 지식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수집하여서 이것을 자기화시킨다 할지라도 그건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항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면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인가?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진단 말인가 하는 소위 말해서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냐, 둥그냐, 그것이 내가 어떤 실질적인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가 된다면은 이거는 의미론에서 확실히 여러분이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천하에 아무리 올바른 명분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분단 상태로 그냥 사는 게 나으냐 하는 문제와 그 이슈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들의 삶에 어떤 지대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통일이 된다 해도 또는 되지 않는다 해도 권력자들이나 억만장자들이나 재벌 회장님들하고는 상관이 상당히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그러니까 우리같이 어떤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 어떤 거대한 부를 장악하거나 어떤 조직의 장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뭐 그냥 똑같다는 얘기예요. 평면지구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말기를 저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내는 세금에서 다달이 나날이 빠져나가서 이 거짓 우주와 관련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돈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국의 나사도 물론이 아니라 한국의 이 지난 정부들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눈먼 돈들이 어딘가로 잘못된 일을 하는 대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공위성을 쏜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하여튼 인공위성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쏘았다고 하는 그 인공위성들은 다 회수가 되었고 다 그 포물선을 그리고 땅으로 다시 내려오고 바다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위성을 실질적으로 쏜 것이 아니고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면은 그런 예산들, 어마어마한 돈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혹시 그것이 일루미네티 프리메이슨들이 상납받는 돈으로 들어가서 세계 정부, 글로벌 거버먼트 세우는 데 쓰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뭐 차라리 유엔이라는 그 어떤 그 공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은 뭐 그것이 국가의 위상과 관련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으니까 그렇죠. 국가가 유엔에 기여하는 것은 뭐 국가 위상과 상관이 되니까 그거는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떤 비밀 경로를 통해서 심지어는 뭐 제수이트나 바티칸이나 혹은 일루미네티 프리메이슨 그와 관련된 조직들로 들어가서 쓰이고 있다면은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도 아닌 정부 밑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셈이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부도 아닌 정부 밑에서 노예 노릇 종노릇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제가 그 어떤 유튜브에서 정치 우파 유튜브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음모론을 자주 얘기하면은 좌파가 된다라고 그 어떤 양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음모론 중에서도 골수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 평평지구를 믿는 저는 골수 좌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성향, 제 정치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파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태극기 부대나 그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극우 그런 계통이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건전한 우파를 지향하고 또 이 한국이라는 사회, 한국이라는 국가가 지금의 형태대로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로 그나마 그렇게 이제 상부가 뚫려 있는 사회로 존속되기를 바라지 북한과 같은 왕조 독재, 공산주의를 참칭한 왕조 독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저희 성향인데 저는 절대로 제가 평평지구를 믿는다고 해서 좌파 음모론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11 음모론이 전 사실 그 음모론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어제 그 구글에서 가짜뉴스를 그 추천 동영상에서 제외한다는 그 기사에서 9.11 음모론 그리고 이제 달 탐사 음모론, 지구 평평 음모론을 싸잡아가지고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웃겼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진짜로 다루는 것은 그 뉴스에서 다루는 것들이 진짜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뉴스를 믿고 제대로 살 수가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는 진실의 일면만 보여주고 대부분을 감추는 것이 뉴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새롭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옛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진짜 사실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 주변을 보면은 사실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면은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에 목매고 사는지, 평평지구라든지 또는 이제 자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하는 그 뜬구름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전체가 헛된 것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1장 3절, 4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 있으며.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 위를 평평한 땅 위를 돌고 있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평평한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노력의 성과, 퍼센티지는 항상 정해져 있게 나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둥근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말하자면은 평평한 것보다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발전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땅이 평평하다고 하면 그 자신의 사고 방식을 말하자면 그 물질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평한 것은 상당히 편협하다. 평평한 것은 나의 활동 반경을 제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욕심이 뭐였습니까?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평평지구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알다시피 땅끝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 기독교의 그 총체적인 말하자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총집약된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는 그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이것이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둥근 지구상에서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평한 지구상에서는 그 복음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돌고 순환하지 않습니다. 자, 자연계는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도 뜨고 지며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간다라고 전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람도 그렇고 7절에서는 바다도 그렇고 만물은 돌고 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위로 가느냐 땅 밑으로 가느냐 하는 두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자전공전하듯이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쪽으로 귀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나라 간다라는 말조차도 사람들이 이 둥근 지구상에서 이해를 못하게 되어서 인생은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냐, 상승 하강 개념이 이 우주상에 어디에 존재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발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성 논리도 그렇고 상대성 이론의 논리도 그렇고 해겔의 변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순환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도 순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될 것이 지구는 평평하고 인생은 위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요.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은 럭키가이고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은 얼럭키인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저는 이제 좀 장황한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평면 지구를 단지 사실적 물리적 관계로만 놓고 바라보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신학적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깊이 고찰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하신 것이 분명히 그러한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분석하고 고찰하고 또 의미 추출을 하고 의미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평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전달하는 더 전문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는 영상들에서 지식 욕구에 대해서는 좀 더 충족을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저도 뭐 과학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저도 제 나름의 한계는 있겠지만은 저도 지식적인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여튼간에 저는 평평지구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았다면 저는 평평지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평평지구를 믿게 되고 이것을 연구하게 된 저희 주요한 동기가 됩니다. 다른 이유에서 어떤 저희 욕구에서 사심에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든지 잘 보이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제가 스스로 걸러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플랫어스들은 칭찬보다는 비난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주홍 글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정부에서 또는 각종 언론 매체들에서 평면지구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그런 어떤 탄압과 제재와 사회적인 매장을 시도한다면은 저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라는 매체에서 저희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이것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저는 마녀 재판의 유죄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같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평면 지구에 대해서 적개심과 반감과 노골적인 분노를 품고 그것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 가장 이 사회 문화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을 빚을 이슈가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약점은 있기 때문에 또 세뇌된 부분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억지로 그들을 멱살잡이해서 이걸 믿으라고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크리스찬 입장에서 평면 지구를 대할 때 무조건적인 편견을 가지고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쓰레기통에 없애버려야 돼. 라고 그렇게 단정 내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도 여러분의 이해 능력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지만 이 책이 여러분한테 덕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이 이해 그 수준에 맞춰서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면지구는 분명히 체감되는 현실이자 물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발딛고 사는 지성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었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